IBC 뉴스의 긴급 속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성재준 앵커를 연결합니다. 성재준 앵커, 응답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 저는 배우 송혜교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왜 이렇게 송혜교 씨를 비판하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유가 간단한 겁니다. 비판할 만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송혜교 씨가 연기력도 부족한데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지금 저 자리까지 올라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언론 플레이하는 배우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송혜교 씨를 둘러싼 한 명의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남자 덕분에 송혜교 씨가 퇴출을 당해도 진작에 퇴출을 당했어야 되는데 퇴출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남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송혜교 씨를 구해준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송혜교 씨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고 있으면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입니다. 차마 제가 제 입으로 읽기가 민망해가지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지금 소설의 여배우를 묘사하는 듯이 그렇게 지금 기사를 쓰고 있어요. 이 기사도 보시면은 이영애, 고현정, 전도연 세 배우를 콕 집어가지고 퀸들의 눈물 이렇게 지금 기사를 써놨는데, 현재 지금 이분들이 출연하고 있는 드라마가 지상파에서 방송이 되지가 않아요. 특히나 지금 기자가 콕 집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지리산, 그것도 TVN에서 방송이 되고 있고, 더 이상한 것은 지리산의 시청률이 9.1%로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는 8%로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송혜교 씨의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SBS 공중파에서 지금 방송이 되고 있고, 심지어 드라마 시청률도 6%에서 시작해가지고 7.6%밖에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망해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공중파에서 방송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7%밖에 안 나오는 송혜교 씨, 그 송혜교 씨가 망해가고 있는 것인데 송혜교만 딱 빼놓고 저렇게 지금 기사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송혜교라고 하는 사람의 인기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제가 보는 겁니까? 저런 식의 언론 플레이의 결과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송혜교 씨의 인기가 언론 플레이의 결과인 것뿐만 아니라 애당초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그거 자체도 언론 플레이 덕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송혜교 씨는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었던 그런 연예인입니다. 한창 그렇게 중국에서 돈을 벌고 그리고 이런 메시지까지 내놨던 송혜교 씨가 최근에 SBS를 통해서 복귀를 했던 거죠. 그 배경으로 제가 지목했던 게 뭐냐, 현재 지금 중국의 분위기입니다. 시진핑 체제가 유지가 되면서 현재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 사회주의 분위기가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연예인들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뭐냐, 바로 세무조사입니다. 이런 식의 분위기 자체가 송혜교 씨가 활동을 하는데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걸리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정수왕이라고 하는 배우인데, 2019년도부터 2020년도 2년 동안 개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한 이유만으로 퇴출당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딱 이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송혜교 씨가 분명히 탈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탈세 논란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주 잠잠하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는데, 저는 그렇게 지나갈 수 있었던 배경에 송혜교 씨를 둘러싼 한 명의 남자가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난 2014년도였죠. 송혜교 씨는 자신을 둘러싼 탈세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당시의 논란은 2009년도부터 3년 동안 54억 9,600만 원 정도를 증명서류 없이 필요 경비에 산입해서 신고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비 처리하는데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금액만 띡 적어가지고 제출했던 겁니다. 진작에 고발이 돼도 고발이 돼가지고 검찰 수사까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송혜교 씨는 뭐라고 밝혔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세무 직원이 잘못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여요. 이따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작 세무 직원은 제가 보기에 송혜교 씨한테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송혜교 씨를 봐주게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고 저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할까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누가 등장을 합니까? 정철승이가 등장을 합니다. 놀랍게도 정철승이가 뭐였습니까? 송혜교 유아인 두 사람의 소속사 설립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나타나가지고 이따위 지금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송혜교 씨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세무 직원이 잘못한 것이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지금 뻔뻔하게 세무 직원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다 지금 몰아간다라고 한다면, 송혜교 씨는 왜 당초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했던 겁니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는데 못하러 사과를 한 겁니까? 그 사과조차도 가짜였던 거 아닙니까? 보니까 실제로 가짜였던 것 같아요. 앞에서는 그렇게 무슨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그때 당시에 정철승이가 하고 있는 얘기 보십시오. 송혜교 씨의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법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따위 소리 나고 있습니다.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송혜교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애당초 문제의 원인은 송혜교 씨가 아니라 세무직원의 실수였던 것인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철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송혜교 씨에 대해서 탈세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문제인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당시 일단 송혜교 씨 측의 입장을 좀 보시면은요, 2014년도 4월쯤에 서울 강남세무서로부터 감사원의 지적으로 송혜교 씨의 세무에 대해서 추가 징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받았다라는 거죠. 일단 저거부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강남세무서가 문제를 파악해가지고 송혜교 씨한테 추가 징수를 했던 게 아닌 겁니다. 강남세무서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송혜교 씨한테 추가 징수를 했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송혜교 씨에 대한 탈세 의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누가 뒤를 봐줬다라는 거예요? 강남세무서가 송혜교 씨를 봐주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식의 의혹이 더 커지는 게 뭐냐, 강남세무서가 송혜교 씨에 대해서 3년간의 세무조사를 했었는데, 원래는 어떻습니까? 5년치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3년치밖에 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사원에 적발이 됐다는 겁니다. 5년치 조사를 해야 되는데 3년치밖에 조사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 감사원한테 망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내용, 저거를 누가 했던 거예요? 박범계 지금 현재 장관이 했던 얘기입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정치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강남세무서가 송혜교 씨를 봐주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조사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가산세 부과 결정, 이걸로 끝을 내버렸습니다. 만약에 송혜교 씨의 사건이 중국에서 벌어졌다, 현재 지금 송혜교 씨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드라마 출연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광고 출연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유튜브조차 출연을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리고 송혜교 씨를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강호동 씨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강호동 씨 또한 마찬가지로 탈세 논란이 있어가지고 잠정 은퇴 선언했었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강호동 맞아, 탈세 의혹이 있었지, 잘못했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언론 플레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강호동 씨는 실제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송혜교 씨가 얘기했던 거, 세무 직원이 실수를 했던 것이다, 그 얘기는 송혜교 씨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강호동 씨가 해야 되는 얘기예요. 글자 그대로 강호동 씨의 경우는 세무사가 실수를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를 한 거냐, 이 금액이 필요 경비가 될 거라고 봤는데 국세청이 봤을 때는 그게 필요 경비가 안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국세청에서 이 금액이 경비 처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세요 해가지고 납부를 한 거 끝난 겁니다. 그런데 강호동 씨에 대해서 이런 식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죠. 신뢰를 잃은 것이다, 동정받을 일이 아니다, 대기자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착한 탈세라고 국세청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따위 기사를 씁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언론 플레이의 결과다, 정철승이가 주도했던 언론 플레이의 결과다, 이거 말고는 제가 다른 거를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철승이 언론 플레이를 한 거죠. 송혜교 씨에 대해서 정당한 의혹 제기를 했던 기사들을 무슨 막 악의적인 기사를 쓴 것이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따위 지금 소리를 하니까 그게 언론 플레이가 아니면 뭡니까?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송혜교 씨의 의혹이 묻힐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강호동 씨가 잠정 은퇴를 했으면 송혜교 씨는 퇴출당했어야 됩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엔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멀쩡히 활동하고 있고, 심지어 송혜교 씨는 그 이후에 중국에 건너가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다시 한국에 와서 활동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작 강호동 같은 사람은 잠정 은퇴를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송혜교 씨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만 좀 언론 플레이 하시고 자숙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